최근에요. 미국 하늘에 정체모를 드론 떼가 나타나고 또 갑자기 미확인 비행 현상, 그러니까 UAP 청문회가 막 활발해지고 좀 기묘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려는 이론이 있다는 거죠. 혹시 블루빔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블루빔 프로젝트. 네. 소수의 어떤 엘리트 집단이 아주 첨단 기술을 써서 인류 전체를 통제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상당히 거대한 음모론이죠. 네, 그렇죠. 오늘은 블루빔 프로젝트 음모론의 실체와 최신 논란 이 글을 바탕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또 왜 지금 다시 막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믿을 만한 건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이 이론이 처음 나온 건 꽤 오래됐어요. 1990년대 캐나다 언론인 세르즈 모나스트라는 사람이 처음 제기했죠. 펜타곤이나 나사 같은 기관들이 비밀리에 홀로그램 같은 그런 기술로요. 소위 말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4단계 계획까지 제시했어요. 그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4단계요? 어떤 건가요? 그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종교적인 기반을 막 흔들려는 의도가 보여요. 첫 단계는 기존 종교들, 특히 기독교 같은 주요 종교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권위를 무너뜨린다? 어떻게? 예를 들면 고고학적인 발견 같은 걸 조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늘에 어마어마하게 큰 3D 홀로그램을 띄우는 거죠. 홀로그램이요? 하늘에? 네, 예를 들면 예수 재림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연출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입한다. 이런 식입니다. 와, 진짜 무슨 영화 같은 상상력이네요. 근데요, 최근에 미국 동부에서 목격된 드론들이 빛나는 구체에서 갑자기 비행기 형태로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있었죠.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이 이거 혹시 블루빔 2단계 증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기존에 있던 음모론 틀에 이걸 딱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빛의 구체가 형태를 바꿨다. 이 목격담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적인 홀로그램 프로젝트의 증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비약이 심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연결고리 자체는 흥미롭죠. 그렇군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요? 더 나아가나요? 그렇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저주파 전파 같은 걸 이용해서요. 사람들 뇌에 직접 텔레파시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텔레파시요? 네, 그래서 마치 신이랑 소통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생각 자체를 조종하려고 한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예 가짜 외계인 침공을 연출하는 겁니다. 외계인 침공. 가짜로요? 네, 그래서 전지구적으로 공포를 막 조장하고 이걸 빌미로 해서 아주 강력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운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와, 진짜 단계별로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이 네 번째 단계는 특히 공포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 건데 글쎄요, 과연 그런 식의 전지구적인 공포 조작 그리고 통제가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현실성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근데 이 해묵은 이론이 왜 최근에 다시 이렇게 떠오른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2024년 미국 동부 드론 사태요. 그때 수천 건이나 목격담이 나왔는데 당국 설명이 좀 애매했거든요. 네, 모호했죠. 그게 약간 불쏘시개가 된 것 같고 게다가 코미디언 로잔느 바스 같은 유명 인사가 내가 왜 블루빔 프로젝트 언급했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드론이랑 이 음모론을 연결시키니까 파급력이 확 커졌어요. 아, 윤영인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군요. 증거가 있든 없든 간에요. 그렇죠. 미 회의에서 UAP 청문회를 열고 정보 공개를 늘리는 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정보 공개가 오히려 의심을 산다고요? 네, 정보가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음모론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외계인 이야기에 우리를 미리 적응시키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게요. 스티븐 그리어 같은 UFO 연구가들 있잖아요. 정부가 이미 외계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걸로 가짜 위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는 것 같고요.
딱 블루빔 4단계 시나리오랑 맞아떨어지니까요. 네, 그런 주장들이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모든 주장의 신빙성은 사실 매우 낮다는 겁니다. 신빙성이 낮다. 네, 전 세계 하늘에 동시에 홀로그램을 띄운다거나 수십억 명한테 텔레파시를 보낸다? 이건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좀. 그리고 모나스트가 처음 이걸 주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물증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무합니다. 30년 동안 증거가 없다. 네. 로잔네바나 스티븐 그리어의 주장도 사실 뭐 새로운 증거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추측을 반복하는 수준이고요. 결국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증거도 없고. 맞습니다. 이런 음모론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느냐. 그건 증거보다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또 정부나 권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단순하게 설명해 주길 바라는 그런 심리의 기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당국의 좀 애매한 태도도 이런 불신을 더 키우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에서도 이 증거 부족이 황당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이론인데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단순히 틀렸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기보다는요. 정보가 어떻게 왜곡되고 퍼져나가는지, 특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나 유명인의 발언 같은 것들이 어떻게 특정 이야기를 막 강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아, 정보의 왜곡 과정. 네, 불확실한 정보 앞에서 왜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한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요? 예를 들면 이 정보의 출처는 믿을 만한가? 객관적인 증거는 있는가?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네, 정리해보면 블루빔 프로젝트는 홀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가짜 외계인 침공 이런 것들을 동원한 상당히 정교한 음모론인데 최근에 드론 사태나 UAP 논의 같은 이슈들이랑 맞물려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최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아주 부족하다. 그리고 사회적인 불신과 미스터리를 자양분 삼는 추측에 가깝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살펴본 자료에서도 비판적 사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블루빔 이론 그 자체를 좀 넘어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현상 자체가 기술 그리고 권위 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거대 담론이나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음모론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을 계속 곱씹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